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도내 134개 초중고등학교가 성면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학교 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혹독한 무더위 속에 짧은 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로 중무장한 작업자들이 비닐로 교실 전체를 감쌉니다. 성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성면이 들어있는 천장들을 조심스레 떼어냅니다. 이 초등학교에선 여름방학과 동시에 성면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작업 현장은 40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름방학이 좀 짧다 보니까 작업 기간도 짧고 그리고 작업 실내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가서 작업 환경이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혹독한 폭염과 짧은 공사 기간, 여름철 성면 철거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사가 예정된 도내 초중고등학교 158곳 가운데 85%인 134곳이 여름 방학 기간 성면 철거 공사를 합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여름방학에 성면 해체 공사가 몰려있다 보니 방학 기간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개학 이후에도 공사를 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성면 철거 공사는 방학 기간이 길고 작업 여건이 좋은 겨울철에 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름방학에 공사가 몰리는 건 예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면 없는 학교를 위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겨울방학 쪽으로 공사를 치중해서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성면 철거 공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겨울방학 공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 지회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도중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업무 태도를 탓하며 욕설을 하더니 술병까지 깨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술병을 깨서 저한테 술병을 결혼 죽인다고 하고. 검찰은 실제로 지회장을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의 또 다른 직원 A씨는 지회장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잦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수차례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장애인 콜택시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이 같은 행위를 한 언론사에 제보한 뒤 근무 태만을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서에서 직원들과 참고인 진술을 받고 왔더니 계약 해지 통보를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자치단체와 관련 장애인협회장이 개입해 구제됐지만 다시 다음 달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입니다. 지회장은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과 병을 깬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희롱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 등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직원들은 평소에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통화를 업무를 보통 3시간, 2시간씩 해버려요. 합쳐진 전화 통화를.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안 맞춰요. 전혀. 그리고 한 명은 사고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자치단체조차 인사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권이 아니고 해고권이 될 수가 없다. 지회장은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2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촌 김성수에 대한 국가서운이 취소되고 고창 생가와 동상도 현충시설에서 해제됐는데요. 고창군의 인촌 기념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창군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생가입니다. 지난 2월 인촌에 대한 건국 순장 서운이 취소되면서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고창 새마을 공원에 있는 인촌의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서운이 박탈되면서 현충시설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 홍보 사이트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고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해제됐는데 저희가 복비 지원이 안 됩니다.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도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문제는 고창군입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인촌 생가를 여전히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 주소와 군청 인근에 세워 기념하고 있는 동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 같은 기념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아직까지 미온적입니다.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 지금 관련 지역 여론 수렴에서 좀 상황을 봐야 한다라는 교회도 관련 내용을 이제 보고를 드렸고,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서운이 박탈되고 현충 시설이 해제됐는데도 고창군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지방의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3개 시군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입니다. 정부는 이를 7대3,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를 줄이고 이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했을 때를 예측했는데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2,170억 원 늘고 전주시도 884억 원이 증가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14개 시군 전체적으로는 4,374억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진안과 장수, 임실 등 3곳은 오히려 전체 세수입이 2억에서 8억 원가량 줄어들어 이른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세에서 떼어주는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국세가 줄면서 교부세는 감소하는 만큼 지방세를 더 걷기가 힘든 형편인 탓입니다. 교부세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세원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그 교부세를 갖다 그만큼 또 낮추면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재정이 압박이 좀 심하죠. 특히 국회 예결위 예측 결과 전체적으로 늘어난 지방세의 3분의 1을 서울이 가져갑니다. 단순히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도농간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커질 거라는 우려가 확인돼 지방세 배분 기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배분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지금 1대2 대 3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어려운 데는 1대2 대 3대 4로 해가지고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하고 또 지방 소비세가 인상되면 그 교부세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의 교부세를 유지를 해달라는 게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역효과를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 수건 사업인 약대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론짓고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럴 경우 대형 거점 국립대 가운데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대 약대 신설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약학대학을 6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6년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약대 계약학과 인원을 폐지하고 신규 정원을 늘리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교육부에 약대 정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랑 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교육부로 넘어갈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미 약대 유치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는 전북대는 올해 안에 신청서 제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실무진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명 이상 대형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약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전북대의 약대 신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대는 지역 내 농생명 산업과 대학의 연구 인력, 시설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인력 가운데 약사가 10,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호남 최초 한성백제 토성으로 확인된 완주 뱀해산성의 발굴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산성의 크기와 상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읍 뱀해산 해발 123m에 조성된 뱀해산성의 발굴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선 한성백제 후기 굽다리 접시와 삼족 토기, 성을 쌓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도끼를 찾아내며 뱀해산성이 5세기 무렵 만들어진 한성백제 토성임을 밝혀냈습니다. 11월까지 이어질 이번 조사에선 뱀해산성의 규모와 상태를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여름 상설 공연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이 다음 달 15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와 같은 퓨전 국악과 함께 통기타 공연,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남원에 오셔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게 해줄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죽게 하고 그을음병도 일으키는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최근 고온 현상이 지속되며 급격히 번지고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 무주군이 긴급 공동방제단을 꾸렸습니다. 1,700여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고 마을별 공동방제의 날을 정해 한꺼번에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북의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의 미분양 주택은 2,174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283가구, 15%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15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7가구, 2.7% 줄었습니다. 최근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관련 기반 시설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전국 8개도 가운데 전라북도와 강원도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남원과 장수유적 분포조사도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용구 의원은 또 지금까지 도내에서 출토된 가야 유물이 2,300종이나 되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주박물관, 전북대와 군산대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다며 관련 기관과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가설 공사가 예정된 김제시 신풍동 김제육교의 차량 통행이 내일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김제시는 공사 기간 일반 차량은 지방도 714호선을, 농기계와 농사용 차량은 육교에서 2km가량 떨어진 재월마을의 통로박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은 김제육교는 붕괴 위험이 높아 재가설 공사가 결정됐고 오는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임실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억 원을 투자해 동물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 등을 갖춘 동물 장묘시설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실구는 공공동물 장묘시설을 오수의견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계장에 냉수를 공급해 폭염에 의한 닭 폐사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는 섭씨 15도가량의 물을 계속 공급하는 육개용 냉수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 결과 일반 농가에 비해 달개 중량이 25%가량 늘고 피해사율이 84%가량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는 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양계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7도 등 35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6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